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후, 오후의 세션의 시작은 저희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박종훈 회장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히 이 박종훈 그 회장님을 소개를 해드리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이 정형외과 전문의이십니다. 네, 고려대학교에서 이력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히 읽어보면은 적정진료관리위원장, 고대의료원 대외협력실장, 고대 안암병원 적정진료관리위원장, 진료부원장, 고려대학교 의무기획처장, 그리고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박정 원장님은 뭐 언론에서도 자주 뵐 수 있는 분이신데, 특히 이제 이 환자 혈액 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현재 병원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실제로 고대 안암병원에서 그 PBM을 실행하는데 아주 그 앞장서서 그 지도해주고 계시고, 아마 오늘 강의는 그래서 실제로 이 고대 안암병원의 PBM을 어떻게 전파시켰고 또 실행하고 있는지, 물론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먼 그 백색 포도주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그런 실제적인 모델을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박정원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대병원의 박종훈 교수입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열심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도 학회에 적극적인 참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프라인에 와 계신 분들에게는 또 더할 나위 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PBM이라는 것에 왜 이렇게 그 병원 단위 임플리멘테이션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소신만 가지고서 자기 분야의 자기 환자에게만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수혈 치료는 많은 과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 단위의 그런 PBM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또 이것만치 또 사실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그 보건의료 체제 속에서의 또 PBM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병원 단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런 한 5가지 꼭지라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왜 PBM인가 하는 거는 그냥 제가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그 수혈 치료, 그러니까 블러드 트랜스퓨전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세이브 라이브스라는 이 믿음이 워낙 공고했기 때문에 1세기 동안에 수혈을 하면서 그 누구도 이 수혈 치료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또는 우리가 수혈 치료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뉴 밀레니엄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이제 지난 한 30년 전서부터 이 수혈 치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돼 왔고, 또 이와 관련된 페이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닥지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속한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사실 이미 10여 년 전서부터 이 트랜스퓨전의 어떤 이런 치료 방식에 기존의 방식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에 대한 보고가 되게 많았는데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네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그 저널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세이브 블러드, 세이브 라이브스, 그러니까 지난 1세기 동안의 컨셉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러한 제목의 논문이 나왔고, 소제목을 보게 되면은 이 트랜스퓨전이 현대 의학에 있어서 가장 오버유스된 그런 트리트먼트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아예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들에게 가이드라인만, 트랜스퓨전의 가이드라인만 리마인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수혈률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병상 그 재원율과 그 다음에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이런 아주 혁신적인 페이퍼가 사실은 뭐 이 분야에서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PBM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PBM에 대한 이제 정의가 이게 전문가 그룹에서랑 보는 거랑 또 이제 일반적인 것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우리 다른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떻게든 간에 수혈을 피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은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제 사이언티픽하게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을 뭐 메인테인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헤모스테시스를 옵티마이즈 한다든지 뭐 블러드로스를 적게 한다 이런 쪽에 이제 포커싱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아주 초창기의 이제 모델은 뭐 3필라시올이라 그래가지고 프리업, 인트라, 포스트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서지컬 베이스에서 많이 얘기들이 돼 왔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뭐 지금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프로토콜로 진행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수술 전에는 환자 헤모글로빈 레벨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술 중에는 당연히 브리딩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에는 환자 영양을 맥시마이즈해서 이제 또 역시 또 수율을 최소화하자 이런 컨셉이 되겠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붐은 조금 약간 좀 표현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데 어네미아를 매니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미국인답게 페이션트 센터드 디시전 메이킹 환자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코아뷸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인터디스플리너리 그런 협조가 돼야 된다. 이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그 치료 성적을 임프루브 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어네미아 매니저에 대해서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환자의 그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제 그 어네미아 팩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페이션 센터드 디시전 메이킹은 환자에게 이 PBM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이것에 따른 리스크라든지 베네핏 또는 얼터너티브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폼을 줘서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아주 그 서구적인 그런 사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아뷸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환자의 블러드 코아뷸레이션 애브노멀리티가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코렉션 한다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당연히 얘기했지만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PBM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병원 단위의 PBM이 필요한 이유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PBM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모탈리티를 줄이고 그다음에 랭스 오브 스테이를 줄이고 리어드미션을 줄이고 뭐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코스트까지도 리덕션 할 수 있고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굉장히 그 베네핏이 많기 때문에 병원 단위에서의 PBM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는 제가 마지막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하고자 해도 동료 의사나 병원 단위에서의 서포트가 없이는 쉽지 않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뭐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초창기에 이것을 실행할 때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지금도 사실 뭐 쉽지는 않을 블러드 트랜스퓨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컨저버티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붐이나 또는 이런 책자에서 소개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중요한 거는 인프라, 소위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PBM 관련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리포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보면 이제 8가지 스텝으로서 PBM을 완벽하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보게 되면은 왜 PBM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논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제가 별을 3개를 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참 중요한 키 스텝이라고 생각해서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파워풀한 PBM 그룹 적극적인 지지층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더십이 해야 될 것인데 PBM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비전, 조직의 비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PBM과 관련된 그 비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조직원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역시 PBM 그룹에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옵스테클을 리무브하라고 해서 반대하는 교수 자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 저항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고, 하나라도 한번 실행해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교환하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PBM이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문화로, 당연한 문화로 정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PBM에 대한 그 어떤 이런 컨셉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인 그 설득이 돼야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수요를 피하자 뭐 이렇게만 주장하면은요, 제가 뭐 저의 종교 신앙을 의심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PBM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초기에 이런 것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다학자적인 여러 분야의 이제 스텝진들을 포섭, 하여튼 뭐 잘 설득해서 같이 가자는 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거 그냥 해서 환자들에게 좋은 거야, 이런 것 가지고선 조금 좀 그렇고요. 가급적이면 이 비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나라에 우수한 병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모두는 가장 수술을 잘하고 가장 치료를 잘하는 의사라고 우리 스스로는 자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환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최소한 대한민국의 모든 환자들이 규모나 또는 네임밸류를 따고서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병원을 와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병원을 와야만 되는 이유가 우리 병원이 수혈에 있어서 PBM을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는 병원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혈을 가장 적게 하고서 동일한 수술을 해낼 수 있다라, 뭐 이런 컨셉이 있어야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이런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병원에서는 별로 그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화두일지 몰라도, 리더십이 제대로 된 PBM에 대한 컨셉을 설명하고 그 컨셉을 가지고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그 비전과 관련된 것을 그 스태프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PBM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룹들에게 인커리지 시켜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런 분들에게 원하는 거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도 같이 다니고 또 학회 지원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PBM을 관심을 갖는 것들이 병원 당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쇼텀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쉽습니다.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문화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되게 되면은 그 수혈을 그냥 예전 관습대로 그렇게 마구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 내에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요거는 뭐 왜 해야 되느냐, 왜 블러드 PBM을 왜 그 조직 단위로 해야 되느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는 블러드 트랜스퓨전이 부적절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 표는 다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대부분의 거의 90% 가까운 수혈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감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은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한번 좀 제가 볼게요. 저희 병원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2013년 초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횟수로 한 7년 정도가 됐는데요. 재작년에 드디어 이제 무수혈센터라는 것도 만들었죠. 무수혈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수혈센터를 베이스로 해서 PBM을 전파하기에는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무수혈센터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적정수혈센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게 아직은 좀 그래서 무수혈센터를 갖고 지금 요 정도의 인원들이 처음에 저랑 함께 했는데 지금은 이거 한 2배 정도 이상의 교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제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할 때는 이제 TFT를 구성했습니다. 무수혈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업 어네미아 클리닉을 아마 대한민국에 이걸 갖고 있는 유일한 병원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네미아 환자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어떤 대학병원에도 어네미아 클리닉은 의외로 없습니다. 다 혈액종양내과로 보내거든요. 그 혈액종양내과로 어네미아 환자 보내면요, 의외로 제대로 된 검사를 안 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수술 전 환자 어네미아 있다고 해서 그 혈액종양내과로 보내면은요, 어네미아 스타디하고 그러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서전들이 짜증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수혈해서 돌려보내요. 아니, 이거 어네미아 환자 수혈해서 돌려받을 것 같으면은 컨설트 낼 필요가 없는데 우리 문화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어네미아 클리닉을 왜 만들어줘야 되냐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야 어네미아 환자 그 자체에 주목을 하는 것이지 혈액종양내과에 그냥 어네미아 환자를 보내버리면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어네미아 클리닉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생각했던 것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빈혈 클리닉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 PBM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쓰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에서 OCS 시스템도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블러드 샘플링을 최소화하는 것을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PBM 적용 결과에 대한 먼스리 리포트, 개인별, 과별 먼스리 리포트를 또 보내서 피드백을 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까 그 8단계 스텝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최소 수혈 병원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TFT 구성해서 해외학회 참석 및 전문가 초빙 열심히 벤치마킹을 합니다. 비전. 제가 본 비전은 아까 처음에 우리 김영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페이션트 세이프티 관점에서 그걸 봤거든요. 저는 PBM을 페이션트 세이프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오브 케어의 비전에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인파워, PBM 그룹에 인파워를 주기 위해서 무수혈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회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수혈의 적정성, 수혈률의 감소 이런 걸 목표로 설정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드디어 이제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빈혈 클리닉 개설을 통해서 PBM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3년 한 해 수혈 안전관리 TFT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1월에 최소 수혈 TFT를 만들고 10월에 이제 무수혈센터를 운영했는데, 이 보게 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거는요, 확실히 리더십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몇몇 교수들만의 관심으로는 굉장히 속도가 늦고요. 우리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어떤 거는 한 10년 정도 동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던 것이 갑자기 대통령이 관심을 갖거나 주무장관이 관심 갖으면 급물살을 탈 수 있듯이 병원에서의 PBM도 원장님들이 이게 관심을 갖지 않고 한 개인이라든지 과차원에서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더디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제가 2013년에 봤던 우리 병원, 고대병원의 수혈 처방 OCS 프로그램인데, 그냥 여기서 수혈을 혈액 가운데 레드블러드셀을 딱 쳐서 하면은 이게 일로 오고 몇 파인트, 한 파인트 해서 딱 누르면은 끝. 그냥 피가 옵니다. 이런 식의 됐었는데, 이래가지고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초기에 만든 것이 그 오더를 이렇게 블러드를 지정을 하면은 그 환자에 대한 최근에 그 랩 데이터들을 보여줍니다. 트랜스퓨전 관련 랩 데이터를 보여주고 여기 적응증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적응증을 선택하라고 했던 이유는 들어가면 이제 적응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적응증은 이제 심사평가원 기준으로 되는데 왜냐하면 끊임없이 리마인드를 시켜줘요. 끊임없이 트랜스퓨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리마인드 시켜주지 않으면요, 다들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다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스태프들이요, 본인이 트랜스퓨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하게 하고, 여기서도, 여기 이대로 없는 것도 있겠죠. 그냥 뭐 본인이 임상적 판단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좀 쓰라고 이렇게 좀 했는데, 이거 쓰지 않으면은 안 넘어가게 했더니 점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 분명히 나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또 이게 또 쓰는 사람들이 전공의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전공의들에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무수혈 환자를 보는 거는 뭐 특정 종교를 가진 분들을 좀 저희 병원에 많이 좀 오시게 하려고 제가 했었는데, 거기 무수혈 환자, 나는 무수혈을, 그분들은 무수혈을 받겠다고 하니까 무수혈 환자 등록이 다르게 돼 있고, 저희 병원의 경우는 만약에 무수혈 환자로 등록이 되면은요, 어떠한 수혈 처방도 입력이 안 됩니다. 다 막혀버립니다. 그걸 풀려면은 누군가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풀 수가 있지, 무수혈로 지정이 됐는데 수혈 오도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무수혈센터 오픈했고, 요번에 또 이제 아예 무수혈센터를 확장해서 옮겨가기로 됩니다. 제가 참 부러웠던 게 잉그루드 병원 벤치마킹 하러 갔는데, 잉그루드 병원의 무수혈센터는 진짜 부럽습니다. 직원도 많을 뿐더러 모든 환자들에게 적정 수혈에 대한 그런 안내를 하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요번에 이제 저희가 그 입원 안내실을 바꿀 건데, 입원 안내할 때 저희는 반드시 PBM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환자들의 경우는 본인들이 관심 있어서 체크하면은 저희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안내를 도와주기로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어떤 수혈 처방이 그 적정하고 부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알고리즘을 저희는 나름대로 갖고 있고, 이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했는데, 수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현장에서는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볼 때, 그래, 저게 좀 타당할 것 같아. 그러면은 또 알고리즘을 고치고 이건 이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혈 처방은 이 알고리즘에 일단 들어갔다 나옵니다. 나중에 후향적으로.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매번 이제 적정과 부적정 수혈 건수를 이렇게 통계를 내고요. 2020년 이거 보시면은 이런 알고리즘 PBM을 적용하기 전에 2018년 1월 달에 적정 수혈이 31.5%, 부적정이 68.5%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정도 전이죠. 이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부적정이 거의 70%고 적정이 30%, 3대 7 정도로 됐는데,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활동을 했더니 올해 이제 5월에 적정이 80%, 부적정이 20%. 완전히 이렇게 역전이 되는 이런 현상이 보여요. 물론 이제 이것이 들여다보게 되면 뭐 조금 약간의 좀 이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환자를 완벽하게 적정 수혈로 만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퍼센테이지를 뒤집어 놔야 된다는 거죠. 적정 수혈이 많은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저희는 다행히 한 2년 반 만에 드디어 적정 수혈의 비율이 부적정 수혈의 비율보다 무려 5배나 이제 넘게 됐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과별로도 나오고 또 개인별로도 이걸 피드백을 줍니다. 과별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이렇게 뭐 의외로 이 메디컬 파트에서 의외로 트랜스퓨전에 대해서 좀 부적정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게 그 조사를 해보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랑 많이 다른 또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요 결과를 통해서 개별 과와 그 스태프들과 상의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지표를 보고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끊임없이 설득하고 한 명 하면 설득해 나가면은 변화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렇게 수혈량 증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빈혈 관리 가이드도 이제 이렇게 혈액내과 빈혈 클리닉을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 만들고 하는 것을 하고 저는 이제 이 빈혈 클리닉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 빈혈 클리닉이 좀 더 활성화되면은 더 나아 이게 제대로 돼야 이제 제대로 된 PBM 임플리멘테이션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무수혈센터 현황인데 이건 이제 무수혈센터는 주로 이제 그 특정 종교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형외과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 정형외과에서 제가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10,000명당 157건 정도의 수혈을 하던 것이 지금은 한 71.4건. 다시 말해서 지난 10년 동안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한 8년 동안에 저희 정형외과는 한 절반 정도를 수혈을 줄였어요. 절반 이상을 줄였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 전에 비해서 최근 수술이 경증 환자가 많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점점 더 중증 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수혈을 과단위에서 또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은데 다행히 또 저희 스태프들이 잘 따라줘서 이렇게 됐고요. 저희는 레지던트들이 제가 가끔 질문을 하는데 야, 어떤 환자 헤모글로빈 레벨이 7.2까지 떨어졌는데 왜 수혈 안 했어? 그러면 저희 정형외과 레지던트들이 바이탈 스테이블 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이게 가슴 뿌듯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게 진짜 의사인데 왜 수혈했어? 그러면은 8.0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지 않을까. 특히나 이게 그 대학병원 이런 수련병원에서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30년, 40년 본인들의 프랙티스에 강한 인상을 남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심평원 이제는 나온 통계인데 이게 토탈리죠. 유니라테럴 토탈리에서 이제 그냥 한번 검색해 본 건데 그냥 일반 병원이 한 73%, 종합병원이 66%, 상종이 한 40.7% 정도 나왔을 때 미국 평균이 한 8%거든요. 근데 우리 고대병원이 2019년에 한 3.8% 정도. 이렇게 본다면은 과연 정말 그럼 우리 고대병원에서 그 유니라테럴 토탈이라는 환자들의 컴플리케이션이 훨씬 많았느냐? 거의 없거든요. 요즘에 진짜 인펙션 레이트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기관에 따라서 트랜스퓨전 레이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배, 20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사항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왜 그러냐? 퀄리티 오브 케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션트 세이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PBM의 병원 단위의 PBM은 더 이상의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정부도 심평원 오늘 제 다음 이제 연자분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 PBM은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대정신. 이 시대에 우리 의료인들은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두노함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두노함. 최소한 우리를 믿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이 PBM은 반드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 아주 노력을 하셔가지고 또 실제적인 데이터를 많이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을 플로어에서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건국대학의 김태우입니다. 고대에서 훌륭한 성과를 낸 거 축하드리고요. 조금은 지엽적인 질문입니다만은 헤모글로빈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수혈을 하는 트리거를 그러면
고대 안암병원은 뭘로 사용했는지,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이라면 얼마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다른 트리거를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권장하는 그 저기 가이드라인은요, 저희도 그냥 헤모글로빈 레벨 7.0 이하에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드에이지들이 대부분이니까 한 8.0 그 정도 됐더라도 임상 의사의 판단, 다시 말해서 어네믹 심토미 뭐 디스니아가 있다라든지 펄스 레이트가 증가하는 팔피테이션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7.0 이하에서 하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은 7.0 이하가 되더라도 뭐 6.8 그렇게 되더라도 바이탈 스테이블하고 그러면은 오토 서플라이 하면서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아요. 7.0 정도로 가이드라인 잡고 거기에서 약간의 변수는 환자의 어떤 바이탈과 또는 심톰 그거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먼스리로 결과적으로 주었던 그 트리거에 대한 데이터를 병원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전대길병원 외과 백종원입니다. 좋은 강의 아주 항상 좋고 명석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어떤 적정성 평가나 이런 거에 기준에서 이제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연도별로 그 시리얼을 쭉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적정성과 비적성이 아까 31%, 68%에서 81%, 14%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적정성으로 많이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나 수요를 전체 병원에서 수요를 줄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 20년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적정성이 475케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5월달 2020년도가 1039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성인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한 2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었던 이유가 중증 환자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런 적정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루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수혈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런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오히려 적정성으로 더 가는 거 아닌가. 2배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치를 저렇게 정확히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질문하셨던 병원 전체의 수혈량은 그 절대적인 양은 2013년부터 제가 18년까지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1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전 병원 전체로는.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18년까지는 다른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밀어붙이질 못했고 실제로 병원 단위 임플리멘테이션은 2018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10% 줄어든 거는 거의 정형외과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형외과가 절반으로 주니까 전체 병원에서 한 10%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아마 더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다른 과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초기에 저희가 알고리즘에 넣어서 에듀큐트, 인에듀큐트를 그 적정, 비적정을 했던 그때가 굉장히 그때는 좀 스트릭트하게 했어요.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쭉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디오베스큘라 쪽에서는 좀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을 조금 완화해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중간에 알고리즘이 조금 완화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있지만 그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고 그러나 살짝 조금씩 해서 과거에 비적정으로 많이 몰렸던 케이스들이 적정적으로 온 것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자꾸 이제 이 PBM 가이드라인을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현실과 또는 이제 그 실제로 PBM에서 얘기하는 것과도 매칭이 안 되고 너무 스트릭트하게 제공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시간이 혹시 시간이 질문 조금 드려도 지나긴 될까요? 했는데 네. 지금 질문 나오셨으니까요. 네,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선은 우리 박정훈 회장님 열정에 정말 탄복하게 되고 또 이런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근데 제 질문은 그러면 PBM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원장이 아닐 때 그 다른 병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질문은 고대병원 이제 원장님으로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가 사실은 그 원장님이 명령하니까 또 가끔 설득한다 그러는데 거의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니까 안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범 사업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데 결국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원장이 아닐 경우에도 이걸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원장님 그 박종원 선생님께서 그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이 컴플라이언스에 그 관련된 그 의사들의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그런 요인들을 좀 분석해 보시거나 하신 적이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2013년에는 제가 원장님들 그때도 많이 만났는데요. 당연히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뭐 개별 스태프들도 그렇고. 다만 이제 가끔 보면은 전문 병원에 있는 원장님들 가운데는 딱 눈치를 채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 처음에 설득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과는 환경이 뭐가 달라졌냐면은 바로 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 평가를 한다는 것에 이제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그래서 이제는 병원장님들이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안 할 수가 없는 코너에 몰렸어요. 제가 원장님들한테 뭐라고 얘기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이 하는 게 좋다, 환자에게 좋고 뭐 페이션트 세이프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뭐라 하느냐,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빨리 적응하시는 게 남을 겁니다. 왜냐, 적정성 평가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원장님들 가운데 이것을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이제 굉장히 여건은 좋아졌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롤, 그 병원의 빅마우스라는 젊은 교수들에게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아주 설명을 잘해야 돼. 제가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병원에는 굉장히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이제 내부에서는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집에서 왜 우리가 왜 가족들끼리 얘기하면은 그 서로 배우자 말 별로 신뢰 안 하는데 딴집 가서 듣고 오면은 막 갑자기 믿듯이, 외부 인사 가운데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첫 번째 연자로 맞이하는 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근데 이제부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 이거 스프레딩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그 재미있고 또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그런 토론이고, 실제로 이 주제만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배우려면 또 사실 시간이 뭐 1박 2일 워크숍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